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프로그램 사용 리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왕따 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규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번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급여명세서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추가적으로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에 관해서 이 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신규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근로 일수와 또 근로 시간,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또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 예스폼 엑셀 공작소에서 이번에 이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출시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환경 설정 시트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이 공제 내역의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제 내역이라고 하면 이 4대 보험을 제일 먼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 상한액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인데요. 이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에 대해서 이 배수를 여기다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이제 배수를 여기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이건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수당의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무 기준은 이전과 유사하게 이제 급여 지급일을 정하실 수 있고, 근무 방식도 뭐 5일제부터 6일제, 7일제, 또 근무 시간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또 공휴일을 이런 식으로 자동 작성해서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원 정보 시트를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사원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보를 입력하는 시트인데요. 지금 쭉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급되는 계좌번호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주민번호부터 4대 보험에 관한 그 부분, 공제를 할지 말지, 이렇게 신규로 청년들이 입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미공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4대 보험에 관한 이 지급, 이 공제 유무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원명이나 부서명, 이제 사원 번호,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서 이 재직 상태인지 퇴사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부터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그리고 중도 입사자, 퇴사자에 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근무 시트,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좀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이 총 근로 시간부터 이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이제 빈번하게 있는 회사의 이 급여 담당자분들은 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한 번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근무 입력 시트에서 이렇게 사원 정보를 선택을 하셔서 이 근무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 근무일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이 근무일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그 근로 시간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앞쪽에 입력하신 이 시간의 수당 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금액이 계산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원 성명에 따라서 뭐 근로 시간부터 근로 수당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뒤쪽에 이 근로 내역 부분에 찍히는 거겠죠. 이 앞에 있는 시간의 근무 계산 내역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이제 급여 대장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기속 연월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전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고요. 뭐 이제 새로 작성 누르면 새로 작성이 되는 거고, 전월 급여를 불러오기 하시면은 이제
예, 전월급여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근로내역 계산, 근로내역 계산하고 근로내역 갱신, 뭐 지급 항목 설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변경이 됐어요. 공제 항목 설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급 항목 설정 부분은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 지급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과세 비과세 부분도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또 부분 비과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부분 비과세가 있다면 그런 이제 비과세액을 여기다 입력하실 수가 있고, 이 항목 표시라는 거는 이 항목 표시가 지금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위에 부분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본급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여기 식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차량 운전 보조금이 없다, 항목 표시를 안 하겠다 하면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 차량 운전 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산출식 및 산출 방법을 통상적으로 뭐 누구나 다 봤을 때 기본급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이게 직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산출식이나 산출 방법을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항목을 보시면요. 자, 여기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 이렇게 항목을 이제 여기 공제 내역 부분을 이제 정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뭐 항목을 표시하실지 말지, 그리고 원단위 절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식 및 산출 방법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공제 산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이제 되고요. 이건 이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산출식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급 산출식을 적용하거나 이 공제 산출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산출식 적용이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찍혀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 급여 대장 내역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 그동안에 입력했던 이 월별 급여 대장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성 인원 설정하는 부분도 이 하단에 뭐 새롭게 이제 근로자가 추가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율을, 자, 이제 최신 요율을 이 환경 시트에서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최신 요율을 적용해 주셔야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여 명세서 파일 생성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급여 명세서 시트에서 아까 급여 대장이었잖아요, 시트가. 여기서 급여 명세서 시트로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직원에 대해서 엑셀이나 또는 PDF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내역 관리는 이 연도별, 월별 이 사원에 대해서 이 급여 내역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1년 전체로 검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거고, 뭐 이 내역을 삭제하거나 이 검색 내역을 전체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뭐 지급 공제, 이제 지급 합계 내역을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시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급여 명세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는 입력하지 않아도 이제 됐었는데, 보통은 이제 지급 항목이나 공제 항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그 항목별로 금액을 이제 산출을 해서 총 이제 실지급액을 입력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용자와 이 근로자 간의 어떤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몇 시간을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산출이 매달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이고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자, 이런 근로 시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의 근무 시트에서만 뭐 이제 매일매일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근무한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 급여 명세서를 쉽게, 아주 쉽게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작성한 이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이 여기에도 찍혀요. 그래서 이 산출식이나 또는 산출 방법을 이 사용자가 이 처음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 급여 내역서에 찍힌 이 항목의 금액이, 이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명쾌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 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직증명서나 뭐 이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는 여기서 이제 성명 부분에 사람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또 이 환경 설정에서 또 이제 사원정보에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신으로 바뀔 때마다 이 국세청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바뀔 때마다 이제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사이트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최신 업데이트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가지고 이 급여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예스폼에서는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니까요. 이 급여를 관리하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번에 이 변경된 이 11월 19일부터 이 급여명세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어렵지 않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바뀐 개정안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스폼 홈페이지 이 서식 컨텐츠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서식 매거진에 보시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페이지 링크는 제가 유튜브 하단 내용 부분에 남겨드릴게요. 자, 지금 혹시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왕따엑셀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 이 사용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